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오늘은 윤희가 처녀가 아니든 말든 니들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왜 오타쿠들이 버튜버 처녀에 집착하는지 오늘은 이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윤희가 처녀다 아니다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역겨운 오타쿠들이 인터넷에서 여성 버튜버 여성 방송인이 처녀다 아니다로 왈가불가하는 게 너무 역겹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처녀든 아니든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니들이 직접 윤이랑 뭐 만나가지고 떡을 칠 수 있겠냐, 결혼을 하겠냐, 말도 안 되잖아. 그런데도 오타쿠들이 이런 걸로 문제를 삼고 입을 터는 게 역겹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살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일단 왜 오타쿠들은 유은이의 처녀성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지,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지, 이거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오타쿠들이 처녀성에 집착하는 거, 그거는 오타쿠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에요. 당연히 사람들도 중고보다는 신품이 좋고 걸레보다는 처녀를 좋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남이 먹다가 남긴 음식을 누가 먹고 싶어해? 더럽다고 생각하잖아, 그쵸? 게다가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누가 먹다 남긴 거를 설거지를 내가 해야 된다 이러면 납득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열이 받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내가 평생 함께할 내 반려자를 정할 때는 당연히 남이 먹다 남긴 게 아니고 중고가 아닌 그런 처녀를 선택하는 게 당연하고 일반적인 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평생을 함께할 내 여자를 선택할 때, 그리고 내 자식의 어머니가 될 사람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모든 조건이 동일해. 그런데 한쪽은 비처녀고 한쪽은 처녀야. 그러면 누구를 선택할 거냐고. 당연히 처녀를 선택할 거 아니냐고, 그쵸? 근데 내가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와, 이 새끼 말하는 거 봐라, 이 도태한 남 역겹다 이러면서 메갈 누나들이랑 여시 누나들이 막 스크랩 해가지고 돌려 깐단 말이야. 그런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상식이에요. 인류사가 시작되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경쟁입니다. 이거는 인간한테 있어서 이러한 경쟁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생기고 이쁘고 돈 많고 누가 보더라도 매력적인 상대는 몇 명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얻기 위해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된다고,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경쟁을 합니다. 학업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결혼도 그래요. 돈 많이 버는 이유가 뭐야? 돈을 많이 벌어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행복한 삶의 조건은 뭐야? 이쁜 부인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행복하게 죽을 때까지 잘 사는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남녀 관계없이 더 나은 배우자,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힘도 있어야 되고 근육도 있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머리도 똑똑해야 돼. 왜? 그렇게 해야지 돈 많이 벌고 좋은 여자를 얻을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나랑 결혼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라고 어필을 해가지고 좋은 여자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잘생기고 돈 많고 똑똑한 그런 남자들을 손에 넣기 위해 가지고 자기를 꾸미는 거야. 외모로서 어필하는 거죠. 왜? 힘, 재력, 학력, 돈 전부 다 남자가 준비할 거니까 나는 남자가 매력적이라고 느낄 만한 그런 외모를 준비하면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또 이런 소리 하면 남녀 차별주의 아니냐, 여자는 외모가 다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외모가 다는 아닙니다. 왜냐면 수준 높은 남자를 만나려면 최소한의 수준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여자라고 해도 얼굴만 이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이 있고 어느 정도 인성이 좋아야 돼요. 그 인성을 갖추려면 노력을 하고 자기 자신을 가꿀 수가 있어야 돼요. 외모만 가꾼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것 아니다. 수준 높은 남자를 만나려면 자기도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 같은 직장에 다니든지 아니면 지적 수준이 맞아가지고 대화가 통할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준비해온 뭐 재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그런 걸 뛰어넘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랑 동등할 필요는 없는 이유는 남자는 자기랑 동등한 여자한테는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자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가 여자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여자한테 선택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왔어. 그런데 자, 이거 봐. 나라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어. 나를 선택해줘라고 말했는데 여자는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주눅이 드는 거야. 당당해지지 못해.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노력해서 준비해 왔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너는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느끼지 못하네.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 주눅이 들어. 나는 사랑 못 받겠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실제로 남자가 준비해온 걸 여자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감사히 여겨요. 그쵸? 그리고 남자를 매력적으로 느끼고 남자한테 매달리거나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남자가 가지고 온 모든 조건들을 여자가 이미 갖고 있거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남자의 자존감은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남자는 자기보다 어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지 못한, 자기보다 떨어지는 여자한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런 여자애들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인정해주고 나의 노력을 인정해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자기보다 조금 더 낮은 여자와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여들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가진 거 족도 없으면서 남자가 준비해온 모든 거를 무시하고 폄하하고 이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다, 이거죠. 뭐 그건 일단 제쳐두고, 여자가 좋은 남자를 얻기 위한 경쟁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 외모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도 처녀성도 포함이 돼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유리하고 처녀를 갖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그쵸? 이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개소리를 씨부리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른 조건은 다 따지면서 처녀를 따진다고 하면 완전 사람 쓰레기 취급을 해. 왜 이런 게 생겨나냐면, 일단 처녀는 이미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비처녀들은 처녀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서 도태될 걸 아니까 아예 판을 뒤엎으려고 하는 거야. 비처녀라도 문제없다. 오히려 처녀 비처녀 따지는 사람이 인간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처녀인 여자애들한테도 가스라이팅을 오지게 해요. 남자가 처녀 별로 안 좋아하고 처녀 비처녀 따지는 남자는 오히려 이상하다, 이런 개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남자가 처녀는 귀찮다 이러면서 처녀를 버리는 거를 막 요구를 합니다. 여자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돈다니까.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저는 남자가 퍼뜨린 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처녀 따먹으려고. 그쵸? 아니, 누가 처녀가 귀찮다는 거야. 내 여자친구가 처녀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쵸? 그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모든 걸 용서할 정도로 내가 이 여자의 첫 남자다라는 거, 무조건 남자는 결혼까지 생각합니다. 물론 쓰레기 같은 남자라면 당연히 처녀 먹고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남자는 내가 이 여자의 첫 남자라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자들 사이에 경쟁에서 이기고 싶으면 웬만하면 처녀성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결혼 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어린 나이와 처녀인 겁니다. 근데 뭐 무조건 처녀일 필요는 없어요. 처녀가 없으면 다른 매력을 더 갈고 닦으면 됩니다. 왜냐면 요즘 세상에 처녀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결혼시장에 나오는 여성들 대부분이 비처녀입니다. 그래가지고 굳이 처녀가 아니더라도 괜찮다, 이거죠. 물론 처녀라면 얘네들보다 한 100걸음은 앞에 서 있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부분 비처녀라는 거는 대부분 연애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연애 경험이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의 가치는 천차만별이에요. 물론 연애 경험이 있는 여자한테도 장점은 있어요. 왜냐면 여자가 연애 경험이 없으면 진짜 눈치도 없고 배려도 없고 현실성 없는 연애를 꿈꾸는 완전 빡대가리들이 많습니다. 그런 여자애들이랑 연애를 하면 굉장히 귀찮고 피곤해지는 거 맞아요. 남자가 일하는 중인데도 왜 전화 안 받냐, 왜 연락 안 받냐,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 그리고 퇴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가서 쉬어야지 다음날 출근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디서 술 마시고 있으니까 데리러 와달라고 해. 근데 남자 집에서 차로 1시간 넘는 거리야. 그리고 걔네 집까지 데려다 주고 오면 거의 밤 11시가 넘어요. 그러면 남자가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어떻게 살겠냐고. 그쵸?
그런데 연애 경험 없는 여자애들은 이런 식으로 눈치 없는 애들이 많다 이거죠. 물론 연애 경험이 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눈치 없고 개념 없는 애들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한여니까. 지금 한여가 욕먹는 이유는 이런 개념 없는 애들이 바글바글거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쵸?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개념 없는 애들은 주변에 한여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도 당해가지고 남자친구면 그게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여자애한테 불어넣기 때문에 왜 내 남자친구는 이렇게 안 해줄까? 우리 헤어져 이딴 식으로 나와가지고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애 경험이 있는 애들은 내가 전에 전 남자친구일 때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가 내가 차였지.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 정도의 학습이 된다고. 이게 학습이 되면 결국에는 결혼이 가능한 거고 학습이 안 되면 결혼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본래 성격으로 돌아오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퐁퐁남들이 고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굉장히 배려심 있고 친절한 척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한여처럼 행동했다가는 남자가 싫어하는 거 알거든. 그러면 결혼 못한다는 거 알아. 학습이 된 상태야. 그래가지고 결혼 전까지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기 전까지는 본성을 숨기다가 결혼하고 나면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퐁퐁남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다 들었으면 대충 사람들은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멍청한 친구들이 또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짧게 지적하고 넘어가자면 일단 윤희가 처녀라는 것을 어필한 이유가 뭐야? 그쵸? 남자들이 처녀를 좋아하고 그게 다른 여자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필하기 좋은 스테이터스니까 어필한 겁니다. 자신의 장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윤희는 자기가 처녀라는 걸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방송을 시작했어요. 데뷔 방송에서 너희들 처녀 좋아하지. 너희들 유니콘이면 처녀 좋아하잖아. 나도 유니콘이고 유니콘인 내가 처녀가 아닐 리가 없잖아 라면서 자기가 처녀라는 걸 어필하면서 어그로 끌면서 장사를 시작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존우가 이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컨셉을 너무 빡세게 잡았다. 유니콘이란 건 컨셉이지만은 처녀라는 거는 아랫사람의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나중에 염상 터지거나 남자친구 논란 터지거나 이러면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클 거다.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는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큰 컨셉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 시장에서 장사가 망하고 트위치로 넘어왔죠. 트위치에 와서도 장난스럽게 자기가 처녀가 아닐 수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합니다. 그렇죠? 한국에 와서도 그 발언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논란이 터져가지고 처녀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자, 그래가지고 뭐 이제는 본인이 유니콘 설정 버리려고 하는 게 티가 나요. 처녀에 대한 언급도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는 처녀냐 아니냐라고 물으면 거의 성희롱 취급하니까 묻기도 뭐해요. 자기가 그렇게 컨셉을 잡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처녀라고 말하고 아가리를 털어놓고 이제는 마치 처녀라고 물으면 아이 성희롱이에요 성희롱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면 어이가 없잖아. 그러면 지금은 처녀가 아니라는 소린가? 아이 그러면 이거 시청자 기만하고 속인 거 아니냐고. 그쵸? 거짓말을 한 거잖아. 처녀가 아닌데 처녀라고. 응? 이거는 화내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쵸? 자, 일단 버튜버의 발언은 사실성을 갖게 됩니다. 얘가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성우가 아니에요. 대본을 읽는 애가 아니라고. 캐릭터에 대한 컨셉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방송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랫사람의 이야기예요. 아랫사람이 현실에서 겪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유니콘이라는 건 컨셉이에요. 왜냐면 얘는 인간이니까. 그쵸? 그런데 처녀 비처녀에 대한 발언은 당연히 아랫사람이 처녀라는 걸로 받아들이는 게 버튜버 방송입니다. 왜? 얘도 결국에는 현실에 존재하는 여성 스트리머니까. 그쵸? 그런데 여성 스트리머는 발언에 거짓말이 있으면 죄송하다고 사과합니다. 그쵸? 그런데 버튜버년들만 꼭 거짓말이 들키면 그거는 캐릭터 컨셉이었어요. 이딴 개소리를 한다니까. 뒤질라고. 그래가지고 버튜버만 이렇게 컨셉
사실도 구분 못하냐? 그거는 컨셉이잖아. 설마 진짜 처녀겠냐? 이딴 소리는 용납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방송 보는 사람 대부분은 아내 사람의 처녀 발언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이죠. 그쵸? 자, 윤희의 처녀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냐? 일단 버튜버한테 처녀냐고 묻는 것 자체가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리 개씹악질이라도 본인한테 직접 처녀냐고 물어보진 않아요. 그런데 윤희의 처녀 논란이 이렇게 불이 붙은 거는 본인이 데뷔 첫 방송부터 자기가 처녀라면서 어그로를 오지게 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윤희의 처녀에 대해서 오타쿠들이 이런 식으로 입을 터냐라고 묻지 말고 이해가 잘 안 가면 윤희한테 왜 네가 처녀라고 이야기를 꺼냈는지 그거 먼저 물어보세요. 나한테 따지지 말고 윤희한테 직접 왜 처녀라고 어그로 끌었는지 물어보라니까. 야, 물어볼 상대가 틀렸다고. 윤희가 먼저 처녀 이야기 안 꺼냈으면 오타쿠들이 윤희가 처녀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역겨운 게 맞아요. 그런데 윤희가 본인이 처녀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처녀성을 의심할 만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떠들어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